네, 좀 전에 이제 보신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예요.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하고 개인 지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원래 이제 수강 신청도 받고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하기도 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진짜 딱 실전 모의고사를 해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어가지고 진짜 시험처럼 딱 하고 진짜 퇴장하고 제가 채점표하고 총평 딱 써서 드린 그런 사례예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나 그거 말고 점수도 좀 알려주고 좀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도까지 쫙 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은 이제 개인 지도도 받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진짜 시험처럼 딱 해보고 나가는 그런 사례였어요. 이때 점수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높진 않았네요. 이때 보니까 이 선생님이 중간에 약간 헤매고 좀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했죠. 그렇죠. 진짜 문제를 딱 받아서 그때 한 것 치고는 정말 잘했죠. 그렇죠. 자, 실제 실전에서는 좀 더 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제 그 사례 보셨고 그 다음에 뒤에는 쫙 빨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좀 전에 이제 영상 시청하셨고 그리고 영상 그 문제는 제가 따로 드렸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수업 실현 문제, 요거는 실행 자료집에 근거한 수업 과제를 드린 거. 이제 강의에서 과제 드린 그런 문제 사례예요. 자, 이렇게 쭉 빨리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는 우리 실행 자료집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이거 지렛대 놀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지렛대 이렇게 블록 나갖고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업 실현 문제로 이렇게 만든 그런 사례예요. 자, 요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반성적 성찰 질문까지 일단 좀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요 경우에도, 요거는 제가 예전에 스터디 문제로 드린 거예요. 그냥 카페에다 그냥 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4차 산업사회와 디지털 혁명, 뭐 스마트 교육,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요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에 관해서 밑에 이제 모범 답안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노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교육 같은 경우엔 블렌디드 러닝. 부산에 왜 임부연 쌤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시면 그린 스마트 스쿨. 요건 이제 서울은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작년에 제가 지금 면접 복귀해 놓은 거 보면은 생태하고 또 스마트 교육하고 이런 거 이제 같이 답변한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서울이 그린 스마트 스쿨,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당시에 추진하던 그런 시책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그린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그린은 생태도 추구하고 지금 13페이지예요. 자료 13페이지인데 생태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교육 이런 것도 추구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자, 요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예요. 미래 교육이 그린 스마트 스쿨 요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제 물어봐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모범 답안 샘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4 유아이명 경기도 2차 시험 전체 문제랑 발문 복귀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저한테 지도받았던 유지아 선생님 사례인데 뭐 유지아 선생님뿐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합격생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1차에 저하고 개인 지도 받은 점수랑 1차 점수가 완전 똑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에 이제 저하고 워낙 많은 개인 지도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막 헤맬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막판 돼서 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드리기도 하고 제가 선생님들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문제를 드릴 때 이분이 안 했을 만한 문제도 제가 일부러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때마다 문제를 다시 샘플링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 한 선생님이 제가 이분은 이거 안 했을 거야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면접을 왜냐하면 여기서 틀리면 확실하게 준비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드렸는데 당연히 수업 실현하고 딴 건 다 잘했는데 면접이 점수가 낮았겠죠. 그거 다 못했으니까. 저를 막 밤새 괴롭히는 거예요. 교수님 저 왜 못한 거예요? 뭐가 낮은 거예요?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생님이 정말 시험 볼 때가 되니까 엄청 센시티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합격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점수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한테 개인 지도 받은 점수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2차도 똑같을까봐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안 했을 것 같아서 그거 준비 꼭 해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준비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질문 일부러 했던 거지 선생님은 면접 전체적으로 잘 돼 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역시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우수하게 붙은 선생님이 계신데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혹독하게 연습해요. 진짜 많은 문제를 연습하고 되게 혹독하게 연습하고 제가 이제 연습하는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패키지끼리 또 스터디를 하거든요. 스터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나눠드려요. 뭐 과정안 써오세요. 뭐 해오세요. 이렇게 나눠드리면은 이제 제가 찍겠죠. 여기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런 이제 주요 부분들을 찍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같이 나눠요. 나눠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문제만 드린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요, 한 문제가 귀해요. 그걸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노트 만들고 요약하고 이런 걸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진짜 퀄리티 높고 거의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제가 무료 특강으로 드린 자료지만 이것도 꼭 갖고 계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도 꼭 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문제만 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유용한 거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수업 자료에다가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 드리고 모범 답안도 다 드려요. 모범 답안은 발문으로 드리기도 제가 진짜 이렇게 전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뼈대만 요약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합격생 영상으로 드리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답안도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그 스터디 자료 있잖아요. 작년에도 스터디 자료 한 거 있는데 거기서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또 스터디 할 건데 그런 자료들을 이제 뭐냐 하면은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합격하기 전까지는 제 강의에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합격을 하고 나면은 다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냐 하면 어떻게 다 해봐야 될까요? 유형별로 다 해봐야 돼요. 토론도 해봐야 되고 뭐 요리도 해봐야 되고 막 다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소재들을 다 다뤄봐야 돼요. 나뭇잎도 다뤄봐야 되고 돌멩이도 다뤄봐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쇳덩어리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도 해봐야 되고 다 다뤄봤어야 돼요. 비, 흙, 뭐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뭐 어떤 지역은 다문화, 그렇죠? 다문화인데 뭐 수상가옥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런 우리 그 재료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넘겨보고 생각한 게 나왔으면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지? 처음 보는 것만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다 하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샘플들만 맛배기로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있는 자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14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일단 면접 문제부터 보시면 우리가 1차부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생태 환경. 1차 때부터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지금 경기도 구상형 1번 문제에서는 생태랑 환경 묻고 있습니다. 자, 그죠? 요거, 여기 발문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상형 2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위로와 공감, 이런 거 묻고 있잖아요. 뭐죠? 이거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면서, 그 다음에 민주시민이니까 함께 공존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1차에도 이런 거 사실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신 이제 만능 트레 이런 거 다 있어요. 저희 면접 만능 트레 이런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상형 3번에 보시면 이음교육. 우리는 이음교육 수업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이음교육 묻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음교육의 종류는 유초 이음교육도 있지만 유보 이음교육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음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유초 이음교육을 묻고 있죠. 그렇죠? 유초 이음교육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랑 이제 면접 수업 다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다 다뤘던 예상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자, 이분도 저랑 면접하면서 조금 헤맨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즉답형도 많이 어려운데 즉답형 1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유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유아는 창문을 넘나들면서 보물섬 놀이를 하고 두 번째는 책상을 뒤집어서 버스놀이, 세 번째는 벽돌 블록을 자신의 키보다 높이 쌓는 유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뭐 사례는 조금 더 이제
그 지문을 길게 주긴 하겠지만은 자세하게. 요건 요약만 해놓은 거예요. 이건 뭘 묻고 있는 거죠? 놀이 지원. 그죠? 놀이의 지원. 놀이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 교육적 의문, 그 다음에 지원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 지원, 교구 지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안전. 그거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관찰했죠? 관찰한 거를 토대로 교육적 의문, 그리고 그거에 맞는 지원. 이런 구조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 선생님 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답형 유번. 아시다시피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차 시험 문제도 막 풀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생각하고 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공부해갖고 뭘 하는 건 안 돼요. 미리 다 머릿속에 있는 걸 확인해서 다시 쓰는, 다시 말하는 그런 겁니다. 1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직답형 2번 보시면은 이건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유아중심 교육. 유아중심 교육의 적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 공동체도 그렇고 지금 레지오 에밀리아 스타일처럼 공동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실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차 때도 해시리 패키지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차에 공부하신 이제 제 패키지 수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리하다고는 해요. 작년 합격생들이 이제 스터디도 제가 말씀드렸던 선배하고 스터디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혼자 말을 막 했대요. 이제 처음에 면접 연습하면서 너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이러면 이제 우리는 1차부터 연습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하고 1차 패키지로 쭉 하셨던 선생님들은 대답하시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60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어요. 저랑 패키지 안 하셨던 선생님들도 지금은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자, 수업 실현 복귀한 거 보시면은, 자, 일단 조건을 보세요. 조건에 보시면, 관찰, 실행, 평가가 나오죠. 근데, 관찰과 실행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육적 의문. 관찰한 거에 대한 교육적 의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구조는 유아교육 과정 수업이라든지 뭐 논술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이전에 1차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2차 수업 봄에 녹화한 수업 자유놀이하고 활동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찰된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관찰된 상황이 3세, 4세, 5세 혼합 연령의 학급이 이제 있고 놀이 관찰 기록도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원래 이제 철수, 영희, 은주 뭐 이름이 다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이름 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교사의 고민. 관찰한 거에 대한 교육적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자, 교육적 의문은 뭐예요?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 여기 3세, 4세, 5세 아이들의 흥미나 지금 요구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혼합 연령의 모든 유아가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육적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세, 4세, 5세 아이들은 제각각 놀이하고 있죠. 자, 그러면 놀이 실행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관찰했죠? 놀이 관찰한 거. 3세, 4세, 5세 아이들의 특징, 관찰한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관찰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적 의문, 교육적 고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의 내용들은 우리 실행 자료집이나 놀이 운영 사례집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교구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공간, 환경적인 지원해 줄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고, 안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사례들은 운영 사례집이나 이런 데 무수히 샘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실행 자료집과 이해 자료집의 놀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수업으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외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떻게 다 외우라는 거야? 제가 그거 과정한 형태로 다 짜서 드려요. 갖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스터디 하면서도 그거 과정한 형태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또 드릴 것이고, 또 응용 문제도 진짜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이게 한 30일 정도 연습하시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나고 나서 막 하면은 나중에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기계적으로 탁탁탁 나옵니다. 엄청 잘 돼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 이제 수업 대충 이 문제가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반성적 성찰 질문도 보시면 아까 수업의 핵심이 됐던 것들 다 묻고 있죠. 첫 번째,
연령 통합인데 연령별로 특징 어떻게 반영했나? 이거 묻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수업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묻고 있어요. 보통 그런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샘플로 보셨던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 수업의 문제는 뭐였고 잘한 점은 뭐예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는 수업의 메인 바디가 되는 것들, 가장 중점으로 봤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업을 전체적으로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거 묻고 보통 이렇게 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답변한 사례가 뒤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도입 있죠? 도입은 보통 선생님들이 조금 외워가지고 좀 하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약간씩 바꿔가며.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개 부분이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눠져 있죠. 지금 이 선생님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파트 1이 쌓기 영역이죠. 파트 2는 미술 영역이죠. 그 다음에 파트 3는 오세와 함께 팽이 돌리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실현하는 거 보면 딱딱 특징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덜덜덜 떠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좀 돌아다니면 덜 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랑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하면 계속 떨어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그러니까 빨리 도입만 얼른 하고 빨리 돌아다니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 되든 활동 수업도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은 그 수업에 몰입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은 수업에 막 몰입해가지고 시험이라는 걸 좀 까먹을 정도로, 물론 점수를 생각해야죠. 철저하게 점수 받을 정도로 탁탁탁 이렇게 점수에, 우리는 점수 받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문이나 뭐 선생님들 손짓 발짓 이런 거 전부 다 조건 반영에 철저해야 되는데 조건만 보는 건 아니에요. 수업의 흐름하고 교사의 품성 이런 거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조건만 딱딱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수업의 맥락 없이 그건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수업을 파트 1, 2, 3로 일단 나눠주시면서 좀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떨리는 거 조금 없앨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각 파트마다 특징적인 그 조건들을 딱딱 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선 처리라든가 딴 데 보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시선 처리, 목소리 고저장단, 팔 쓰는 거,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팔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크게 작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약간 여우같이 하면 좀 좋죠.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경기도 선생님 중에 진짜 이제 약간 여우과 선생님들 예쁘게 하시는 선생님 너무 좋죠. 채점관이 봐도 안 지루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잘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점수 잘 주겠죠. 물론 이제 조건도 다 보겠지만은. 근데 이제 성격상 또 안 그런 선생님 계시잖아요. 근데 제 수강생 선생님 중에 이제 전혀 여우과가 아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수업을 너무 멋있게 놀이 중심으로 너무 멋있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여우 아니니까 뭐 이러고 아예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노력은 하되 내 스타일은 또 살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살리게 해드려요. 선생님 특징은 이거니까 요걸 살리시고 근데 이거는 보완하시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시선도 애들을 이렇게 동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애들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놀이중심 교실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놀이중심 하나도 모르고 뭐 이것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놀이중심 수업 제가 그려지게끔 수업에서 온갖 영상들 다 보여드려요. 실제 유치원 영상 있잖아요. 교구 쓰는 거 하고 실제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제는, 테마는 요즘 테마예요. 옛날 캐캐 먹는 거 그런 거 안 내요. 옛날 거 지금 원감 선생님 시험 볼 때 그런 거 안 내거든요. 그래갖고 완전 요즘 걸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 교구들이며 뭐 레지오 스타일 그런 수업 같은 거 다 보여드려요. 그럼 이제 교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유아교육 전공 안 하신 선생님들도, 왜 유아교육 전공을 학부 때 안 하시고 좀 커서 하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경험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상관없어요. 저랑 하면 다 붙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교구도 그려지고 뭐 교실도 그려지고 애들도 그려지고. 그래서 마치 애들이 있는 것처럼. 시선 처리. 이게 애들이 대집단인지 소집단인지 보고 시선 다 해야 돼요. 애들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교실 배치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교실은 놀이중심 교실 배치. 옛날처럼 영역 딱딱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이게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진짜처럼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시험처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수업에 막 몰입해가지고
그런데 조건은 정확하게 반영해갖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발문 보세요. 그렇게 하신 티가 날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제가 수업을 그때 시켜봤었는데 제일 잘한 게 토론 수업 너무 잘했었어요. 토론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 해에 딴 지역에서 토론 났어요. 경기도는 토론이 아니었는데 저희는 뭐 그런 것까지 다 해봤었어요. 온라인 수업까지. 이제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까지 싹 다 해봤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디지털 수업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디지털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하는 것까지 블렌디드 러닝 하는 것까지 시험 문제 다 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실제 그리고 그 조건에 어떤 해에는 장애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플랫폼 쓰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조건에 다 뒤에 보시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수업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수업 나눔 복귀한 것도 좀 보시면은 나눔 복귀도 보통 이제 면접이든 뭐 나눔이든 간에 두 가지식으로 답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엇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보통 이렇게 요 틀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자, 여기 그렇게 이제 아주 핵심적으로 말을 잘했으니까 붙었겠죠, 그렇죠? 하나 날리면 떨어져요. 하나 날리면 떨어져요. 어떤 선생님들 하나 날렸어요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나 날리고 떨어지시는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1차 시험 끝나고 어디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니시는 건 아니고 이제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붙었어. 그럼 울면서 저한테 전화 오는 게 순서예요, 그게. 울면서 전화 와요.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막막하잖아요, 또. 이제 한 달 놀았으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별로 열심히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예요, 코스. 진짜로. 그리고 N수생 선생님들, 최불합 선생님들의 코스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 시험 보고 꼭 놀아요. 바로 2차를 시작 안 해요. 아무래도 내가 떨어질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붙어서 저한테 꼭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안 돼요. 왜냐? 이미 앞에 노른 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하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끝나고 전화 와요. 저한테 또. 전화 왔는데 망쳤다는 거지. 어떻게 망치셨어요? 이러면 완전 망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했는데 하나가 망친 거예요. 그럼 떨어져요. 90점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붙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붙냐 하면 작년에도 시험 마치자마자 저한테 왔어요. 1차 마치자마자 이렇게 설명해 오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제가 정말 기억이 남아요. 왜 기억이 남냐? 솔직히 말하면 수업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되게 걱정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커서 좀 나이 들어서 전공을 새로 하셔가지고 평가원 지역 선생님이셨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경험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1차가 끝나자마자 오셨는데 1차 떨어지면 다시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1차 끝나자마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붙을 때까지도 열심히는 하셨지만 아직 완성이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1차 시험 발표 날 때까지 그분이 했던 일은 수업 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개인 지도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발문을 제가 되게 많이 드리니까 발문 전사. 그렇죠?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그대로 외워가지고 수업만 외워서 했는데 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선 처리도 안 되고 발문도 진짜처럼 안 되고 그래서 몇 가지를 저랑 엄청 외웠어요. 발문도 어떻게 진짜처럼 막 이렇게 왜 아까 제가 얘기한 여우과처럼 좀 해보자. 그 선생님은 전혀 여우과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우과처럼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팁을 외웠어요. 그리고 노래가 참 안 되시는 선생님이어가지고 처음에 도입 때 왜냐하면 음정이 떨어져요. 음정이 몇 도씩 떨어져요. 노래가 정말 안 되시는 선생님이라서 노래가 웬만치 되면은 그냥 처음에 율동하고 노래하면서 도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손인형 가지고 이렇게 약간 구현하는 그 도입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같이.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노래를 하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일부러 내가 못하는 걸 막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인형 구현을 했는데 그건 잘하시더라고요. 연습을 했더니. 그것도 긴 게 아니잖아요. 짤막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오버해가지고 그랬니? 막 이렇게 했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또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외우고 열심히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근데 이제 컷 플러스 한 2, 3점으로 붙으셨거든요. 잘했네. 아니에요. 컷 플러스 2, 3점도 그렇게 자신 있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2차에서 뒤집기 충분히 당하는 점수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붙으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정말 잘하는 선생님도 기억에 남고 진짜 어렵게 너무너무 못하시는데 이게 정말 열심히 하셔서 붙은 선생님도 기억이 나고 진짜 잘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1차 떨어지고 놀러 다니다가 떨어지신 분들도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답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도 못해도 붙는다니까요. 한두 분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해도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랑 이제 먼저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뒤에도 보시면은 이제 복기를 쭉 해놨는데 26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자, 26페이지를 좀 보시면 잘 안 올라가네요. 계속 안 올라가지? 잘 안 올라가네요. 이거 어느 천년이다. 잠깐만. 자, 26페이지는 서울 2022년 교수학습 과정안 시험 문제 복귀해 놓은 건데 이게 과정안을 도대체 어떻게 짜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통 플랫폼, 자가격리 유아도 있고, 그렇죠? 소통 플랫폼이 있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조건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다 해석은 못 해드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에서는 해석해드리는데 자 문제가 이런 식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과정안, 인천도 과정안이 있잖아요. 근데 인천도 비슷하게 납니다. 우리는 평가원이니까 서울 같지 않겠지? 아니에요. 서울도 되게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과정안 양식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줄여놨는데 그 해에 과정안 양식입니다. 이 전해에는 백지 줬어요. 백지 줬고 이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사의 고민, 그 다음에 놀이지원 계획, 평가 계획. 아까 경기도 수업 문제랑 비슷한 폼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활동, 이제 놀이에서 이어지는 활동. 요새는 수업이 놀이에서 이어지는 활동이 많이 나요. 옛날에 처음에 놀이 중심 바뀌고 나서는 완전 자유놀이만 많이 나다가 지금은 놀이와 활동의 연결, 이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자유놀이 쪽에서 나기도 하고 활동에 가까운 자유놀이가 나기도 하고 자유놀이에 가까운 활동이 나기도 하고 이게 스펙트럼입니다. 그런 어떤 상태에서든지 우린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활동을 했을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놀이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활동 유형, 활동 선정 이유, 활동 목표, 활동 내용, 활동 방법 이렇게 다 쓰게 그렇게 놨어요. 자, 그러니까 과정안이 지금 인천이든 과정안 있는 지역이 있는데 비슷하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정안이고 그 뒤에는 이제 기출문제들을 쭉 실어놨는데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시면 자,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2차 시험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일단 자유놀이는 기본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저희 풀패키지에 보면 봄에 자유놀이 강의했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결해서 자유놀이는 기본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요새는 단순한 자유놀이는 잘 안 나온다는 거. 그죠? 경기도도 최근 문제 보면은 완전 자유놀이는 잘 안 나와요. 자유놀이와 활동의 결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유놀이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활동 수업하고 연결이 필요한데 활동 수업이 옛날 활동이 아니에요. 교사 중심에 막 이거 절차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발문도 교사 중심의 발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은유적 발문, 심미적 발문, 의인화한 발문 이런 것들 좀 들어가줘야 되고요. 요새는 이제 문학 뭐 이런 것들 모든 영역에서 시험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 지리 뭐 다 준비해야 됩니다. 토론 뭐 다 준비해야 돼요. 민주시민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자유놀이만으로 출제한다? 이거는 이제 안 돼요. 그래도 자유놀이 준비하는 건 나아요. 아직까지도 수업 그거 만능틀 외우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거대로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지금 현재 원감님들, 원장님들 임용시험 보실 때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차 시험도 이렇게 나는데 2차 시험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자유놀이는 당연히 중요한데 옛날 활동은 절대 안 되고 자유놀이만도 안 되는 거예요. 자유 플러스 활동 같이 섞어야 됩니다. 올해 수업 문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59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렇게 이제 자유놀이를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이제 3호세 누리과정, 과거의 3호세 누리과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그런 59개 내용에 충실한 그런 내용이어야 하고 발문동, 은유적, 심미적. 자, 방법과 매체는 레지오 에밀리아, 발도르프 이런 거 담고 있는 자유놀이를 실현하시는 문제가 나와,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쓰는 매체들이나 이런 거는 다 레지오, 발도르프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자유놀이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자유놀이에서 출발해서 다시 자유놀이로 돌아가기 위한 활동 중심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수업을 통해서 애들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내가 수업이 좀 틀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수업 나눔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나눔 질문이 있는 데서는 조금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찬스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보여줘야 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드렸던 그런 총평 사례. 사실은 이거 이제 아까 앞 시간에 보여드렸던 풀 영상 있죠? 그 선생님한테 드렸던 거의 일부예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드렸던 건데 이제 잘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일 잘 안 된 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선생님 공통사항이에요. 선생님들이 1차를 붙었다. 1차를 붙었으면은 이제 2로는 통과한 거예요. 2로는 됐어. 통과한 거고 2차는 뭐냐 하면 실제로 잘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면접을 물어봐도 막 자꾸 아는 거 막 얘기하려고 막 현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은 키워드를 넣어갖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전체적인 것들을 아울러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2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2가지, 3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3가지, 그거는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현학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1호는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 실무 능력이 있고 인성, 품성, 적성이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편안하게 답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는 그런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면접 만능틀에 대부분 한 80, 90%는 커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책이 아닌 지역들도, 시책이 없는 평가원 지역들도 시책 공부는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공통 시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율 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총평 제가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그 선생님의 수업 실현하고 수업 남는 질문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건데 이때 이 선생님이 평소보다 잘 못해갖고 점수가 좀 낮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거 이렇게 점수 내놓은 거 한번 참고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수업 점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차 끝나고 합격자 발표 날 때 그때 공문을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그때 보라는 거를 눈여겨서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성장 소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성장 소개서를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이제 패키지 선생님들이나 이런 경우는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많이 쓰세요. 제가 그걸 막 다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고할 만한, 왜냐하면 일단 문제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선생님 잘하잖아요. 이러면, 그러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도저히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 혹시 이러이러한 경험 없었나요? 이러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커스에 맞춰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성장 소개서가 이제 기한이 있거든요. 발표 나고 나서 빨리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할 때도 자기성장 소개서에 쓴 내용 같은 것들은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합격자 발표 나면 그때 공문을 보셔야 된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 사례인데, 요거는 굉장히 심미적인 수업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쭉 손으로 써서 이것만 던져주는 건 아니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해드리죠, 제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수업 조건 반영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업 조건 반영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수업은 도입, 전개, 마무리 형태를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 자유놀이라 할지라도. 나 나름대로 여긴 도입이야, 여긴 전개야, 여긴 마무리야,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좋잖아요. 그리고 전개 같은 경우는 파트를 좀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런 연습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쭉 이제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좀 보시고요. 요렇게 이제 나눠준다는 거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선생님들도 약간 지칠 때가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요거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